정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가장 뜨거운 아이콘 중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백종원 아저씨.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별의별 게 다 나오기 시작하면서 단 몇 개월 만에 사기꾼 이미지를 가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이틀째 SK텔레콤 해킹 관련 이야기가 시끌시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리분들 중에서도 SK텔레콤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SK텔레콤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보자. 자, 얼마 전 월 100만원 그때 다뤘던 종목 5개 중에 하나였던 SK텔레콤. 야,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건이 터져 버렸죠. 전국이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SK텔레콤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안 샀다면은 야, 이거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일단 비용 발생 악재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태 수습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본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했고, 자, 참고로 SK텔레콤의 1년 영업이익은 2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일단 소요되는 금액은 적게는 1000억, 많게는 2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일회성 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보다시피 SK텔레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죠. 10% 정도만 하락하고 멈춰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장 사면 됩니까? 하지만 그렇게 보기도 당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앞으로 이제 SK텔레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여론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따라서 이제 리스크가 커질 수도,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종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가장 뜨거운 아이콘 중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백종원 아저씨.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별의별 게 다 나오기 시작하면서 단 몇 개월 만에 사기꾼 이미지를 가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런 것처럼 SK텔레콤에 대한 여론이 확 바뀌면서 이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주가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SK텔레콤을 쓰시는 기리분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나는 통신사를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 그리고 주변에도 바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시면은 이거는 매수해도 되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매수하면 안 되겠다, 더 떨어지면 사야겠다 등등 그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한번 투표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금융거래 추가 인증 절차 도입. 해킹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권에도 불안감이 퍼질 수밖에 없는데요. 유심히 만약에 해킹되면은 그걸로 복제폰을 만들고 통신사 인증을 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이 인증서 발급이나 금융거래를 시도하면은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KB, 신한, 하나우리 등은 안면 인증을 통해서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금감원에서도 금융회사 전체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이 소식으로 알차르 등 바이오 인식 관련주가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까지도 유신 관련주와 보안 관련주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아마도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관망세. 자, 어제 미국은 특별히 미중 관세나 다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다 보니까 관망세가 더욱더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물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얼마 전 트럼프가 통화 중이라고 발언했던 부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관세 리스크는 이제 슬슬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편 또 이 와중에 엔비디아가 하락했습니다. 화웨이가 AI 칩을 만든다 이러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엔비디아가 먹을 게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2% 정도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뉴욕주 일부 의원들이 전기차 판매 면허를 박탈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얘기를 꺼내면서 장중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막판에는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관세 완화 조치.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었습니다. 외국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하고 해외에서 제조된 차에 대한 관세가 기존 다른 관세, 알루미늄, 강철 등과 함께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일부 수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조금 좋았네요. 다음입니다. 하나오션 블록딜 등장. 자, 조선주는 항상 비슷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갑자기 악재가 떠면서 막 급락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또 쭉쭉쭉 올라가다가 악재가 뜨면서 급락하다가 그리고 이번에도 쭉쭉 올라가다가 악재가 떠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매수 기일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은 10%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산업은행 지분을 블록딜한다는 소식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산업은행은 지분 19.5%를 들고 있는데 이 중 4.3%를 블록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결국은 고점 아니냐, 산업은행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얘가 팔면은 뭐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거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15.2%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뭔데?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IM증권은 하나오션 정말 좋은 주식이지만 이러한 걱정이 존재한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과연 조선주 이번에도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실적 궁금하시나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기대감은 없었지만 역시나 작년 1분기보다 매출 35%, 영업이익 66% 감소한 실적을 꺼냈다고 하네요. 자, 다만 어차피 안 좋은 걸 알았는지 주가는 한 1.8%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영향은 없었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다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참고로 지난번에 추진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실적 좋아지면 다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철회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시나리오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올 3, 4분기 실적 받아 보여주고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는 거는 실적이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흑자 전환도 보여주고 이전 상장 소식 등을 꺼내게 된다면은 주가도 당연히 올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2차전지가 간다면은 다 같이 갈 텐데 그 중에서 대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친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먹을 대로 다 해먹은 친구들이고 사실 지금 또 비싸다라는 의견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돌고 돕니다.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는 또 여전히 전고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넷마블 신작 모멘텀 기대한다. 지난번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이번에는 넷마블의 신작 모멘텀도 기대할 만하다고 하는데요. 다올투자증권의 목표가를 63,000원으로 상향. 자,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5월 15일 세븐나이츠 리버스 출시, 6월에는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가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게임주에 관심이 있다면 넷마블 차트도 떨어지는 칼날이긴 하지만 이제는 오른쪽에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오늘 뜨겁다. 야, 인벤티지랩 차트가 어마무시합니다. 대단하군요. 인벤티지랩 등 오늘 비만 치료제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글로벌 빅파마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급등. 참고로 얼마 전 인벤티지랩 바로 이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구용 약인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결과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기술력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만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아니 여름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철도, 항공 등 전부 다
마비가 되는 재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전력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다시 전력망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는데요. 갈수록 전 세계 전기 사용량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설비는 노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초초초 슈퍼 사이클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관련은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입니다. 카지노 중국인들이 몰려온다. 자, 어제 면세점이 좋아진다는 소식을 함께 봤었죠. 면세점에 이어서 카지노주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미 왼쪽에 주가를 보니까 언제 이렇게 올랐나요? 얘기가 나올 것 같죠? 증권가에서 카지노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롯데관광개발의 경우 1분기가 비수기였음에도 방문객 수, 드롭액이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곧 중국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고 3분기부터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다 보니까 실적 개선 기대감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카지노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또 당장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뭐가 오죠? 맞습니다. 한한령 해제도 나타나고 있죠. 그 부분 또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내 K-POP 아이돌 이펙스가 다음 달 중국 현지에서 단독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그룹은 멤버 전원이 한국 국적으로 이뤄진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원이 한국 국적인 그룹이 현지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한한령 이후에 9년 만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재미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AI와 로봇이 발달하면서 여러 직업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5년 뒤면은 로봇 의사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로봇은 5년 이내에 우수한 인간 외과 의사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뉴럴링크를 삽입할 때도 로봇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실은 아주 가늘어서 인간이 삽입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인간이 못하는 것도 하는데 인간이 하는 거 왜 못하겠냐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미 큰 수술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나중에는 진단도 AI가 하고 조언도 AI가 하고 수술도 로봇이 하는 그러한 시대가 진짜 10몇 년 안에는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의사는 감독하는 역할을 맡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건설사들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 주가가 꽤나 올라왔어요. 수도권 시장이 슬슬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수익성 높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했었고 이번에는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 마지막 소식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기념일인 전승절 연휴 동안 휴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뭔가 좀 웃기긴 하죠. 휴전을 왜 지 혼자 결정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승절 연휴는 8일에서 10일로 8일 0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72시간 동안 휴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었는데 그러자 하루 만에 짧은 휴전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곧 끝날 것 같긴 한데 언제 끝날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